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 있죠, PC. 이게 뭐 계속 자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컴퓨터가 자꾸 뭐 다운되고 그럴 수 있어서 매번 초기화가 되거든요. 컴퓨터 껐다 켜지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한 내용들이 안 남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코드 힘들게 작성을 했는데 날아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따로 여러분들 보관을 하셔야 돼요. 메일로 보내시던가 USB로 저장하시던가.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제가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ripple.ip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지금 했던 요 환경 구성 있잖아요. 자바 그 실행 머신 설치하고 파일 만들고 파일 내용 작성하고 그죠? 콘솔 창에 이렇게 띄우고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를 미리 해놓은 웹사이트입니다. 자바 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환경들을 다 구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되시면 돼요. 인터넷만. 자, 그래서 요거를 사인업 가입 한번 해주실게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이 저장이 돼요. 우측 상단에 사인업이라고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닉네임은 영어로 해주세요. 한글로 안 됩니다. 닉네임을 적었는데 안 되는 분들은 이상한 그 잘못된 문자를 넣으셨거나 한글로 하셨거나 아니면 동일한 닉네임이 있거나 그런 경우이니까 다른 닉네임으로 해보세요. 닉네임 문제가 아니고 닉네임이지. 이메일은 본인의 이메일 적으시면 돼요. 본인의 이메일. 그 이메일. 쓰고 있는 거지. 네이버도 상관없고 지메일 상관없고. 아니면 이메일 없으면 가입 뺄 거 있어. 이메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면은 지금 구글 이제 하나 있겠거든요. 혹시 이상분요 그러면은 발표할 때 동의가 필요하니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진행하고 집에 가시면은 그거 가입을 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사용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좌측 상단에 뉴 리플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하나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자바죠. 프로젝트명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보시면, 자, 똑같죠? 얘랑 생긴 게 똑같죠? 그래서 여기 파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파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프로그램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게 정확히 똑같습니다. 파일 작성하는 부분, 콘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 안 하셔도 오토 세이브가 됩니다. 오토 세이브. 이렇게 내용이 변하는 즉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다가 끄고 나서 집에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니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거 메뉴 있죠? 메뉴 아이콘. 요거 눌러서 My Ripples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죠. 요거 들어가시면은 이제 최근까지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메일로 보내거나 USB로 저장하지 않아도 여기서 작업하시고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거 사용 안 하고 바로 이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 얘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그러니까 서버를 한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살짝 느리고, 이건 우리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하는 건데, 이거는 이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버를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에 비하면 좀 느리고, 무엇보다 얘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거든요. 이거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그런 편의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작업한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저장하는 목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작성하고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런 버튼 눌러서 여기 결과 나오고요. 요거는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라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작성 및 실행이 가능해요. 그런 점은 이게 좋죠. 자, 그래서 요거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자바를 다시 한번 뜯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출력하는 법 알았죠? 자바한테 야 뭐 보여줘 라고 하면서 이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이신 다음에 보고 싶은 값을 넣어주시면 그대로 출력을 해주죠.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 있어야 컴퓨터가 뭔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좀 답답한 게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일 다 시켜놓고 보여달라고 안 하면 안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일은 다 해놓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려면 여기 콘솔창에 보여달라고 해야 되고, 그거는 이렇게 system.out.println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볼 것만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영역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 컴퓨터가 일을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명령어들을 쫙 이렇게 모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최초로 보는 곳이, 컴퓨터가 보는 곳이 여기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메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자바 소스 코드 파일 실행하려면 자바 실행 머신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 실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뭘 실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걸 실행한다라는 의미로 메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이걸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약속입니다. 이 자바 실행 머신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무조건 메인이 있어야 된다. 메인을 제일 먼저 실행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바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메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일을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괄호는 영역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요 땡땡이죠. 요거를 콜론이라고 하고 이걸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요거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안 나와요. 막 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세미콜론이 뭐냐? 자, 요거 세미콜론이라고 하고요. 명령 한 개가 끝났을 때, 왜냐면 우리가 명령을 여러 개 넣잖아요, 그렇죠?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여줘라는 명령 두 줄 쓴 거죠, 지금 우리. 명령을 두 번 한 거죠. 그때 이렇게 끝날 때마다, 명령이 끝날 때마다 넣어주셔야 된다니. 자, 그래서 간단하게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나열하실 때 이렇게 예쁘게 나열하잖아요. 컴퓨터가 이거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실행해요. 컴퓨터가 실행할 때, 컴퓨터가 이 소스 코드를 읽을 때는 한 줄로 읽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명령어와 이 명령어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과 명령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빗금 2개. 자, 요건 주석이에요, 주석.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계속 빗금치고 뭐라고 적잖아요. 이걸 이제 주석문이라고 하고요. 주석문을 제가 왜 이렇게 적냐면 이렇게 하면은
자바가 이걸 실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자바 문법상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이건 제가 그냥 메모하려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자바의 어떤 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 자바는 요거 실행 안 하고 건너뜁니다. 이건 주석이니까. 자, 그래서 주석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 코드가 뭔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참 좋고요. 코멘트 될 때 사용하시고요. 이런 식이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은 출력이구나. 그래서 적어놓은 거죠. 이게 없으면은 이게 무슨 코드인지 좀 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적어놓는 거고. 두 번째는 잠깐 실행시키고 싶지 않은 명령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명령을 두 개를 제가 실행을 하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제가 이거 1번은 잠깐 실행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지워야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실행을 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잠깐 이렇게 주석처리 해놓으면 됩니다. 실행이 안 되죠. 실행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그러다가 다시 얘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이 두 개만 입금을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 활용을 잘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라는 당연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만 바라보면 되죠. 메인 영역. 자, 요 안에서 명령어를 여러 줄을 이렇게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되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코드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하는 법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값이라는 게 있어요. 값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양하게 부르거든요. 자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세 개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지금 요 헬로 문자 있죠? 문장 이런 걸 우리가 값이라고 해요.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 값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바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다루실 거예요. 문장을 막 출력을 하고 숫자를 막 더하거나 빼고 이런 식으로 막 연산도 하고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유형을 잘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것만 보고 싶으니까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석. 됐죠? 자, 그럼 실행을 할 건데, 실행하는 법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실행됐죠? 근데 이게 이럴 때 이렇게 우클릭 해가지고 매번 하는 게 귀찮거든요. 제가 마우스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익히면 매우 좋은 단축키들은 제가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F11 F11 눌러보세요. 이게 실행입니다. 실행 단축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클릭하고 런 에즈에서 런하는 이 행위를 F11 한번 누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컨트롤 S 하면 저장. 이 파일 내용이 수정이 되면 수정된 사항이 파일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파일이 바뀌면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아시죠? 그때 저장하는 거 대부분 툴이 다 똑같을 겁니다. 컨트롤 S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꿔놓고 저장을 안 하고 실행하세요.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바뀌면 무조건 위에 이 파일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별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좀 바꿔보신 다음에 보시면 별표 생겨요. 파일 옆에 별표 있다라는 건 이 파일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기존 거에서. 그래서 바뀐 내용을 적용시키고 싶으면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부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실행하면 1 나오죠, 이거. 자, 근데 이건 이제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계산이죠.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니까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1,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값들 있죠. 지금 1이라는 값은 유형이 문자 유형입니다. 자, 문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쌍따옴표로 감싸진 거 있죠. 쌍따옴표로 감싸진 거를 문자로 봐요. 자, 그래서 얘는 숫자 아니에요. 1처럼 생긴 문자입니다. 숫자 아니고 문자예요. 문자가 아닌 거를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 두 개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니까 더하기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숫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숫자는 이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숫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요 1이랑 요 1 이게 똑같이 생겼죠? 근데 완전히 다른 값이라는 거예요.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 두 개를 더하시면은 당연히 숫자니까 얘는 더하기가 되겠죠.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아시겠죠? 요건 숫자가 아니니까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두 개의 문자를 같이 보여주는 거고, 얘는 숫자니까 산술연산 가능하잖아요. 1과 1을 더해서 2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사용하는 게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 왜냐면 문자일 때랑 숫자일 때랑 작동이 다르기 때문에. 자,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자 더하기 문자는 두 개의 문자 붙이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더하기를 쓰는데 이 더하기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게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문자 사이에서 쓰이면 붙이기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숫자 여기 숫자 하면은 두 개의 숫자 합. 이걸 이제 산술연산이라고 하죠. 똑같이 더하기를 쓰는데 내가 다루는 값이 문자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1 더하기 이런 표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잖아요. 숫자랑 문자랑 더하기 안 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1처럼 생긴 문자예요. 하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건 하나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봤을 때 얘는 하나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얘가 하나라는 의미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문자구나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연산 안 되죠. 요거는 숫자가 문자로 변해서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됩니다. 산술연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얘를 문자로 만들고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과 1이 붙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거 11 아닙니다. 11 아니에요. 1이라는 문자 두 개가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 됐고, 출력을 하려면 출력할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이라는 거를 지금 살펴봤는데 값에는 유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의 유형에 따라서 동작이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값 유형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처럼 숫자 있었잖아요. 숫자에서도 이렇게 나눕니다.
정수랑 소수점이 있는 실수, 문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헬로 같은 거 다시 볼게요. 이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이 6개의 문자가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문자들이 나열됐다 해서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이라고 제가 앞으로 부를게요. 쌍따옴표로 감싸지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뭐 단일 문자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문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는 알고 가셔라. 값에는 숫자가 있고, 그러니까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문자열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차례대로 출력을 해보면 요게 정수, 요게 실수, 요게 문자열. 요 세 개를 보시면 사람은 요 세 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요 세 개를 다 완전히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정수 써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런 거 쓰시면은 올바르게 작동 안 합니다. 일을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출력하는 법 알았고요. 값을 출력할 건데 값에는 유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길어지면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하나 또 새로 만들게요.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서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자, 이 파일 있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예요. 여기 지금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자, 그럼 여기 소스, src 폴더 있죠? 요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new 클래스. 클래스가 자바 파일이에요. 자, 여기에는 저는 이그잼 1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름만 정해놓고 아직 피니시 하지 말아보세요. 아직 여러분은 하지 말아보세요. 저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실행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작성하기가 귀찮죠? 그래서 만들 때, 파일을 만들 때 아까 피니시 하기 전까지 다시 돌아가서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체크할 수 있거든요. 요거 체크하고 피니시 하시면은 이거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거는 틀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출력 system.out.println 여기는 값을 넣어준다. 숫자면은 이거 빼고 넣어주고, 문자면은
이걸 넣어서 문자라는 사실 알려줘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3줄 써서 1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35라고 할게요. 35를 3번 출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 나이를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35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나이는 한계죠. 제가 나이를 3개 가지고 있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35살이면서 36살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저는 나이를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를 3번 표현하고 싶어요. 3번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35를 3번 출력하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35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3개. 제 나이 한 개라 그랬죠? 제 나이 35를 35 3개 이용해서 표현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35, 35 다 제각각 다른 35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한 살 먹어요. 36살이 되죠. 이것만 바꾸면 되나요? 제 나이를 지금 3번 표현한 거잖아요. 얘만 바꾸면 안 되겠죠. 제 나이 3번 나오려면 똑같이 36 3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바꿔야죠. 얘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제 나이는 한 개인데 지금 숫자 3개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제 나이가 바뀔 때마다 3개 숫자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제 나이를 100번 출력을 하고 싶어요. 100번. 이렇게 100번 출력하시면 제 나이 한 살 올라갔을 때 다 바꿔야 되죠. 이렇게. 사실상 제 나이는 한 개니까 제 나이를 표현하려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 나이라는 건 개념이 한 개의 개념인데 숫자를 3개를 써서 해버리니까 일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 하나를 딱 놓고 필요할 때 정확히 그 숫자를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35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하나 딱 저장해 놓고 필요하면은 그거를 계속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숫자를. 자, 그러려면 이 숫자, 제 나이를 의미하는 이 35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해놓고 필요하면 그 저장된 걸 갖다 써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같은 거를 계속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특정 위치에 저장해놓으면. 자, 그래서 값을 이제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값을 계속 우리가 꺼내다 쓸 수가 있거든요. 35라는 값을 매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장해놨다가 정확히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하려면 이제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상자나 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해서 자바가 제공을 해줍니다. 값을 저장하는 그릇 또는 상자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변수.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릇은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릇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릇에 값을 넣는다. 저장한다. 그리고 그릇에 저장된 값을 꺼내 쓴다. 이렇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요.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얘를 저장하고 싶으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은 당연히 만들어야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그릇을 만들고 만든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장된 거에서 꺼내쓰면 되죠. 자, 이걸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이 35라는 걸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릇을 만들 때는 일단 그릇이 여러 개 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릇이 한 3개 있어요. 그럼 그릇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릇을. 그래서 그릇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나이라고 해서 그릇에다가 이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릇의 이름입니다. A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T라고 해도 돼요. A로 해도 돼요.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릇에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이를 저장할 거니까 영어로는 뭐 age, 한글로는 나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거를 그릇에 이름을 붙여준다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릇에 사용할 붙여줄 이름 정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릇이 보시면 그릇집 가보시면 그릇이 천차만별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생긴 그릇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그릇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모난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의 모양 그리고 동그란 그릇도 이렇게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죠. 이렇게. 네모난 그릇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이런 그릇이 사용되는 때가 있고 이런 그릇이 사용되는 때가 있고 이런 그릇이 사용되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를 보고 그릇을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네모난 물건이다. 이거 저장하려고 이걸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사겠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 저장하는데 이렇게 큰 거 살까요? 작은 거 사겠죠.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게 뭔지 보시고 이거에 맞는 그릇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릇을 만들 건데 크기와 모양이 내가 지금 저장하려는 데이터에 맞게 용도가 딱 정해져야겠죠. 왜냐면 네모난 거 저장할 건데 쓸데없이 큰 데다 한다? 그릇이 막 남잖아요. 손해고 네모난 거를 동그란 데 넣는다? 넘치잖아요. 그러면 올바르게 저장이 못하고 이게 손실이 되겠죠. 넘치겠죠.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럼 크기와 모양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저장하려는 게 35잖아요. 자, 저장하려는 게 정수면은 값에는 유형이 있다고 했죠? 정수면은 요 앞에다가 정수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내가 저장하려는 게 실수다 하면은 실수 붙여주는 거고 내가 저장하려는 게 문자열이다 하면은 문자열 붙여주면 그에 맞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끝에는 세미콜론 붙여주시고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릇을 만들 건데 그릇의 이름은 나이라고 붙여주고 그 그릇의 크기와 모양은 문자열이 저장될 수 있는 크기와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문자열 여기에다가는 자바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문자열이면 우리가 한글로 문자열 이렇게 안 하고 자바한테 문자열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스트링이라고. 정수면 이렇게 한글로 정수라고 하지 않고 자바는 정수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릇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 정수가 저장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얘기구나. 다 만들고 나면 그 그릇의 이름을 나이라고 붙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라는 게 정수가 있어서 얘가 생김새가 네모나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이제 이렇게 딱 만든 거고요. 모양과 크기는 인트에서 정해진 거고, 그릇이 딱 만들어졌으면 이름표를 여기다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표. 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야, 너 나이 그릇 한번 찾아봐 하면은 요거 찾아오는 거예요. 이름 붙은 요 그릇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 35 요거를 여기다 쏙 집어 넣어야겠죠? 그릇에다가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릇의 값을 저장합니다. 제가 저장하고 싶은 값은 요 35, 제 나이입니다. 자, 요거를 저장하실 때는 아까 만들어 놓은 그릇을 불러오세요.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오겠죠? 그릇 이름으로. 자, 그래서 나이라는 그릇과 35라는 값이 두 개가 딱 준비가 됐죠? 뭐만 하면 된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를 그걸로 표현해요. 35를 나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죠. 됐죠? 이러면은 이제 이 그릇에, 나이라는 그릇에 35라는 값을 저장한 거예요. 예쁘게 저장되겠죠? 크기와 모양 알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저장된 거를 여러분들이 꺼내 쓰고 싶다. 저장했죠? 여러분 이제 35라는 숫자가 필요하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 있는 거, 이 그릇에 저장되어 있는 거 꺼내 쓰면 되죠. 꺼내 쓰는 방법은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이에 저장되어 있는 35가 필요하다? 그릇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릇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나와요. 됐죠? 그럼 35가 몇 개입니까 지금? 아까는 3개 썼었는데 딱 1개밖에 없죠? 이 1개 35를 여기서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제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가 딱 1개밖에 없으니까 제 나이가 36살이 돼도 얘만 바꿔주면 어차피 이 숫자를 얘네들이 쓰는 거잖아요. 한 번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하나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값을 재활용하고 싶으시면은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 저장을 하셔라. 그리고 이 그릇을 점에서 변수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1, 2, 3번 과정
보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할 테니까 정리할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고